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날이 비가 살짝 왔는데 살짝 기온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즐거운 그래도 주말입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결국 승자이다. 이 장의 승자는 결국 테슬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팔란티어 뭐 이런 종목들 결국 트럼프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쉽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가는 수급이 확 몰리는 그러한 종목들이, 그러한 상품들이 시장에서 승리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달러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축제죠. 네, 갠슬러 미국 뭔가요? FTC인가? FTC 위원장이 이제 1월 20일로 취임날 사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막판에 뚝심 있게 올라오네요. 네, 엔비디아의 뚝심. 제가 봐도 내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는데 박살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정도 성장률과 이익률이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까? 네, 물론 충분히 선반영돼서 이미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엔비디아의 상승은 추가로 좀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150달러에서 130달러의 박스권, 150달러를 뚫으면 170달러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연말 차익 매물과의 전쟁이다. 네, 차익 매물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바치고 다음에 밸류업에 대한 그러한 자금 집행이 좀 있으면서 버티고 있지만 생각보다도 강한 차익 매물에 시달릴 것이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순까지는 어쩔 수 없이 펀드들의 이익 물량, 소익을 확정시키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년에 펀드를 또 반납해야 되고 다시 운영자를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연말 차익 매물에 좀 시달릴 것이다. 한국 주식은 이미 헬, 지옥으로 들어가 있죠.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또 주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데 지금 현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또 일을 좀 해줘야 되죠. 이러한 생각들이 막 교차한 금요일 아침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다우는 플러스 1.26, 나스닥 플러스 0.22, S&P 500 플러스 0.76. 네, 나스닥과 S&P 500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끝이 나는 나름대로 강한 모습, 이런 모습 참 오랜만에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가 소폭 조정이었지만은 이 조정도 이제 장 막판에 다 돌았었죠. 신규 경제 지표는 엇갈린 양상을 보였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명으로 전주 대비 6천 명이 줄었다. 예상치도 22만 명을 하회한 7개월 내 최저치로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의 중심부인 필라델피아의 11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5.5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두 번째 부진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소비는 좋은데 제조업에서는 뭔가 금이 가고 있는 모습,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나타나고 있죠. 전미 부동산 중개협회가 발표한 10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비 3.4% 급등하며 3년 내 최대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존 주택 판매 부동산 가격이 3.4%나 상승하는 것은 큰 가격이죠. 부동산이 보통 10억씩 하는 거니까. 역시 시장은 스노우플레이크에 상승하고 비트코인 98,000달러 통과, 이 두 개가 아주 핵심이다. 이날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스노우플레이크 주가가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에 물려있다가 이제 본전이 됐는데 저는 일단 50%는 팔고 50%는 가져가자, 이 전략을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플레이크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9% 성장. 사이버 기업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2대1로 액면을 분할했는데도 주가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 오늘 핵심은 구글 모기업 알파벳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가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을 요구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죠. 크롬 매각권 기사 내용을 한번 봅시다.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글의 알파벳의 시가총액도 2조 460억 달러로 아마존에 밀려 시총이 5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구글의 이날 하락은
법무부가 전날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데에 따른 그러한 풀이로 해석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 대해 법무부 손을 들어주면서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해소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 중에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계인 안드로이드의 독점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입장을 전달하는가 하면 반면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안드로이드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점유율은 66.7%, 90% 이상 시장의 지배력을 보유한 구글 서치 엔진의 기본 프레임이죠. 네. 굉장히 미국은 반독점법을 중시하는데 구글이 걸려들어서 어려움을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니플이 시세가 폭발하고 있죠. SEC의 캔슬러 위원장, SEC 위원장이 CFTC가 아니라 SEC 캔슬러 위원장이 사퇴하겠다. 이런 거죠. 차기 SEC 위원장에는 겐 켈러그 로빈후드 최고 법률 책임자, 크리스터 치안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헤스트 피어스 전 현 SEC 위원 등 친가상화폐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친가상화폐.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다. 결국 비트코인과 나머지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시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기에 위너 승자로 결판이 났죠. 한편 트럼프 정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구설수에 올라와 있죠. 네, 구설 성폭행, 성폭행, 성매매, 또 중국과의 사업 의혹 등 다양한 의혹에 관련 후보자들이 걸려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게이츠 전 의원 트럼프 법무장관 지명이 됐는데 성매매 의혹 때문에 사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모두 성매매 성폭행에 근거했죠. 너트릭 상무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은 중국과의 그러한 관계. 너트링은 BGC 그룹은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 시타그램과 베이징에서 합작 투자를 했고 켄터 피터 제랄드는 중국 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 업무를 맡아왔다고 전했다. 중국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상무장관에 지명된 것은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우리나라도 이런 케이스 많죠. 우리나라는 친일파도 장관에 지명된 나라인데 미국도 이런 문제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네, 미국 1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마이너스 5.5, 전월비 급락. 기존 주택 판매량 396만 채, 전월비 3.4. 주간 실업수당 건수 21만 3천 건. 푸틴, 러시아 신형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국제유가가 2% 상승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푸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푸틴이 종전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은 전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세상에 대한 거짓 수사죠. 캔슬러 SEC 위원장 물러나겠다. ICC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표했다. ICC가 뭔지 모르겠네요. 화웨이 새 AI 칩 내년 1분기 양산 계획. 얘들은 뭔가 꾸준히 숨어서 뭔가를 기술 같은 걸 도둑질해서도 잘 성장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고 못 나가게 하면 내부에서 더 강한 연구 욕구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중국의 힘이죠. 미국 법무부 법원의 크롬 매각 명령 요청. 이건 앞에서 다뤄드렸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및 주요 기업들 주가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지수 0.29% 상승, 달러 강세. 엔화는 154.49, 살짝 약세네요. 달러는 강세인데 엔화도 강세, 네, 약세가 아니라 강세. 원화는 약세죠. 1,400을 또 찍었습니다. WTI는 2.14% 상승. 아까 이야기했죠. 러시아의 반격. 다음에 금리도 상승해서 2년짜리 4.349, 4.1bp 상승. 10년짜리는 4.434, 2.8bp 상승. 유가 상승,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우리나라 주식에 아주 불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테슬라는 장 시작에 3%까지 하락하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1.71% 상승 쪽으로 가고 있네요. 애플 0.14 상승, ARM 마이너스 0.27,
AMD 0.17 플러스, 울타뷰티 마이너스 1.24, 팔란티어 마이너스 1.2. 팔란티어 제가 사라 그랬죠. $60가 깨지면 사자. 가장 강력한 미래 먹을거리 중에 하나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라이닐리 마이너스 0.34% 하락.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크게 올라는 4.66. 이유를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TSMC와 함께 강하게 올랐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어제부터 이제 삼성증권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시작했다. 계속 살 것 같아요. 바닥은 견고하다. 팔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 98,00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어저께부터 계속하는데 미 증시 혼자 영원할 수 없다. 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불안감은 있지만 지금 미 증시 말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미국 증시 낙관론을 지탱하는 두 가지 종목은 미국 경제 예의주의, 미국만 다르다. 어떤 신기술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시장의 테크의 변화했을 때 미국이 항상 수혜를 받았다. 그때 버블을 일으키고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 터졌다는 거죠.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미국 경제 상황. 이 두 가지가 미국 증시의 낙관론인데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아직 끝은 아니지만 선반영돼 가고 있다. 90년대 IT 랠리를 중심으로 한 증시 랠리와 현 랠리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90년대 IT 랠리를 보면서 현 랠리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 리스크는 소수 종목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테슬라 같은 것들, 엔비디아 같은 것들, 통화정책 리스크, 너무 많이 돈을 풀었을 때 나오는 버블, 트럼프 정책 조합 리스크, 너무도 한쪽에 쏠려있는 캐즘 현상의 장기화, 2차전지와 같은 것들, 또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과연 빨리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리스크가 풀리지 않는다면 버블이 터져서 트럼프 2기 정부 첫해 저는 올 여름 지나서 위험하다고 보는데 망가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 이야기를 하고 드리고 싶네요. 아직까지는 버블이 7분 응선을 지났지 9분 응선을 지난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이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을 ERP라고 하는데 2002년 7월 이후 최저순으로 떨어졌다. 채권이 주식보다 훨씬 매력적이라는 거죠. 네, 이게 빠진다는 것은 주식의 기대의 수익률이 낮고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이런 현상이 한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돈이 어디론가 주식에서 빠져나와서 비트코인으로 가버리는 현상, 미국으로 가버리는 현상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삼성전자가 줘야 되는데 이러한 자사주 매우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왔을 뿐이지 끌고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 매그니피션트 7이 S&P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5%까지 올라오고 있네요. 90년대 IT 버블 당시 시스코 시스템즈와 엔비디아 주가 추이를 보면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쫓아가고 있죠. 네, 거의 구분응선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큰 그런 그래프라는 거죠. 네. 항목별 미국 이민자 추이, 팬데믹 이후 불법 이민자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네. 사실 저는 트럼프가 또라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불법 이민자의 싼 노동력으로 미국의 경제가 특히 서비스업이 어느 정도 지탱해 가고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정치적인 수사. 그렇다고 백인 노동자들이 3D 업종에서 일할 상황도 아닌데 그런 거죠. 그러면 만약에 서비스 업종에서 사람이 빠져서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또 망가지면 결국 백인 노동자들이 또 늪속에 갇힐 가능성이 100%죠. 우리나라의 중국 연변 아줌마들 빠지면 식당 안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걸 트럼프가 모를 리는 없죠. 정치적 수사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봤는 건 2025년 S&P 500 지수 전망에서 가장 비관적이었던 모건 스탠리가 긍정적 전망으로 수정을 했다는 거죠. 이건 꼭대기의 신호다. 반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 항상 부정론자가 긍정론자로, 긍정론자가 부정론자로 꺾일 때가 항상 변곡점이라는 거죠. 네.
트럼프 트레이딩의 대표적 수혜는 테슬라와 비트코인이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오늘 결론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뚜렷한 이벤트는 없으나 엔비디아가 마파한 상승세는 뚝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추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게 나은 거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서 많은 자금이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면서 나머지 시장이 지옥 헬로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한국 주식시장도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전망돼 지속 보유를 추천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의 뚝심 반등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요소죠. 네.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6만 정도까지 찍을 수 있다. 매일 언급 중인 국내 펀드 자산에서 연말에 유출이 지속 중에 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죠. 어제 대표적인 게 방산, 다음에 항공 이런 쪽에서 차익 매물이 사모자산을 중심으로 확 쏟아지고 있는 거죠.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 펀드가 어느 정도 수급이 매도가 들어왔다는 거죠. 매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존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네. 조선이나 방사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헬, 지옥 속으로 들어가서 백약이 무효하죠. 네. 빠른 순환매, 단기 매매가 연말까지 판을 칠 것이다. 어제 바이오 섹터주의 노이즈 난리는 보로노이가 마이너스 26%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7이니까 하루에 운 좋은 사람은 20% 먹는 거죠. 너무 심한 변동성. 결국 이걸 극복하는 것은 종목에 대한 믿음과 신뢰죠. 네, 바이오 3년을 깔고 앉아야만 상승합니다. 어제 조선, 방산, 항공 등 이런 우주 항공 등은 어제 박살이 났습니다. 이익 실현 차원이다. 연말에 물량이 막 쏟아졌다는 거죠. 재건 섹터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종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러시아의 트랙일 확률이 많다. 한편으로는 화전 양면 적전을 같이 하죠. 화해적인 측면과 한편 공세적인 측면. 네. 어제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일어났는데 리튬 가격이 상승했고 또 주가가 바닥에 의한 순환매가 들어왔는데 리튬 가격 상승세는 한번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산화 리튬 가격이 중국에서 살짝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리튬 가격 반등과 2차 전지 가격이 동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단타 매매 위주로 한번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2차 전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해일 주식시장이 힘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 모든 뉴스플로어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리포트 한번 잘 참고해보고 그래도 확신이 있으면 견뎌야죠. 방법은 확신과 열공과 확신과 견디는 거 이 세 개의 단순한 프레임 속으로 여러분들도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놀러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 관심 종목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좀 한국 시장 올라주기를 바라는데 또 시기가 주말이라 윗골이나 뭘 달고 내려올 확률이 높아서 가슴은 좀 아픕니다. 삼성전자가 딱 좀 다리를 지켜주고 바닥에 있던 2차 전지가 좀 올라와주고 방산, 조선, 항공, 바이오들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일요일에 다시 저희 카페 다음 주 전망 자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